오늘 꿈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, 오늘 메인으로 소개해 주고 싶은 책은 알렌 홉슨의 두 권의 저술인데, 한 권은 이제 우리 박자세원들이 거의 다 갖고 있죠. 꿈이라는 책. 그 책이 아마 1990년대에 나왔을 거예요. 꿈, 슬, 꿈. 내가 읽은 지도 10년이 넘었네. 아직도 그날이 기억이 나요. 여러분들 어떤 책을, 지금 살아오면서 많은 책을 봤을 거 아닙니까? 그러면 어떤 중요한 책을 만났던 5년 전, 10년 전 그 순간이 기억이 나나요? 음. 그 순간이 잘 기억이 안 나면 책을 제대로 못 만난 거야. 그 책을 보긴 했지만 만난 걸 아닙니다. 저는 아직도 이 쪼맨 파란 요 소책자를 볼 때마다 어, 가슴이 아주 묘하고 두근거려요. 이 책 나온 해 곧장 내가 사봤어요. 그리고 그 책을 그리고 대략 지금 기억은 한 10년 전이에요. 확실히 기억하는 거는 이 책을 내가 처음 봤을 때 그 하루가 아니고 이 책을 읽고 나서 그 한 주가 온통 흥분 속에서 보냈던 한 주를 저는 기억을 해요. 여러분들 책을 그렇게 만나지 않은 책은 본 것도 아니고 봐도 다 잊어버렸을 겁니다. 네. 알렌 홉슨의 책은 저한테는 그런 책이었어요. 그걸 전달하고 싶어요. 뭐냐면 그때 이 책을 읽으면서 놀라워했던 그 가슴을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. 근데 왜 놀라워했던가? 그걸 설명드릴게요. 이 책이 나오기 전에 알렌 홉슨의 꿈이란 책이 국내에 번역되기 전에 대한민국에 한글로 된 수십만 종의 책 중에서 우리 인간이 누구나 궁금해하는 꿈에 대해서 과학적 책은 단 한 권도 없었어요. 끝. 게임 끝. 단 한 권도 없었어요. 과학적 책은. 아, 유일하게 그거에 근접하는 책이 딱 한 권이 있었는데, 그 책은 왜 내가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일반 대중과학 책이 아니라 보느냐 하면 전파과학사에서 나오는 지금 제목도 희미한데 그 한 권의 책이 과학책이었어요. 뭐냐면 그 한 권의 책은 학회에서 했던 걸 그대로 역다시피 해갖고 일본 사람이 썼는 책을 번역을 했는데 내용이 굉장히 어려워요. 학술회의를 했는 내용 그걸 그대로 옮겼다 할 정도로 굉장히 깊이 있는 책이었어요. 그 책을 제가 얼추 한 20년 전에 보고 야 꿈에 대한 건 상당히 깊이가 있구나. 일단 원래 저한테 강의 들은 사람 그 항공모함 이야기했죠. 프레임 내관에 대한 그 그림 있죠. 그 그림을 언제든지 그릴 수 있는 사람 정도가 아니고는 꿈을 접근 못합니다. 내과학적으로. 전파과학서 그 책이 20년 전에 나오고 그 후로 단 한 권도 대한민국에 브레인 사이언스적인 꿈에 가는 책은 nothing 한 권도 없었어요. 그러다가 10년 전에 이 책이 딱 말 그대로 혜성처럼 등장했어요. 이 책을 읽고 일주일이 아닙니다. 거의 한 달 동안을 와, 네. 하여튼 뭐 하여튼 느낌이 환해졌다는 느낌이요. 그리고 저한테서 많이 들어봤죠. 프로이드를 굉장히 공격하는 이야기를 제 입에서 나오는 거 많이 들어봤죠. 지금 저도 조금 어, 해명을 해야 되겠어요. 그전에는 저는 프로이드에 뭐 그런 관심이 없었어요, 당연히. 근데 이 책을 읽고 나서 이 책의 후기를 읽어보면요. 이 알렌 홉슨이라는 하버드 대학 교수, 꿈을 30년 연구한, 지금도 연구하고 있고, 아직 살아있을 겁니다. 이분이 뒤에 후기에 뭐라 적어놨나 하면요. 이런 비유를 들어요. 1950년대, 1960년대 생물학에서는 인류 삶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두 가지 발견이 있었다는 거예요.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왓슨하고 크릭의 DNA 발견이라는 거예요. DNA를 규명하고 생명공학 혁명을 일으켰고 지금은 수천만 명이 종사하고 있고 지금 코로나19의 mRNA까지 연결되는 놀라운 생명의 분자적 비밀을 밝힌 그 첫 단서 DNA 이중납성 구조를 왓슨하고 크릭이라는 학자들이 밝혀낸 거예요.
그런데 이 책의 서문에 뒤에 후기 뭐라 적어놨냐면 그 무렵에 그의 동급의 발견이 있었다는 거예요. 인간의 브레인을 이해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발견이 있었는데 그게 지난 50년 이상 묻혀버렸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사람이 통탄을 하는 거예요. 근데 그게 왜 묻혔는가를 공격하는 포인트가 나와요. 저 이야기 아닙니다. 저보고 혹시 이쪽에 심리학이나 이쪽인 분들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. 저 이야기가 아닙니다. 알렌 홉슨이라는 사람이 악에 바쳐서 이 사람은 프로이드는 50% 맞지만 100% 틀린 사람이다. 그리고 그 프로이드의 나쁜 영향으로 인류 브레인의 그걸 규명해야 될 게 50년 지연되었다. 이까지 공격합니다. 그래서 나 이러고 보고, 야, 이 사람 지독한 사람이다. 하버드 대학 교수고 뭐 사회적 여러 가지 있는데 이렇게 프로이드를 박살을 내는 얘는 본 적이 없거든요. 아직도 우리 사회는 인문학이나 철학하는 사람들은 특히 심리학하는 사람들의 일부는 프로이드적입니다. 근데 이 사람은 알렌 홉슨을 이해하는 길은 이 사람이 얼마나 철저히 프로이드를 깨부수는가를 왜 그렇게 깨부숴야 되는가를 이해하면 알렌 홉슨은 거의 한 7, 80%다 이해합니다. 좀 혹시 이쪽에 좀 거북하게 듣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. 심리학계에 있는 분들은. 그런데 브레인 사이언스 주류는 알렌 홉슨을 중심으로 해갖고 에델만, 다마지오 이런 사람 통해갖고 벌써 축이 바뀌었습니다. 30년 전부터 바뀌었습니다. 알렌 홉슨을 공부를 해보면 야, 이 사람이 진짜 프로에 대해서는 악감정을 갖고 있구나. 더 깊이 들어가면 왜 그렇게 됐는가를 조금 이해를 해요. 왜 그래 됐냐면 인간 프로이드를 싫어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 이야기는 뭐냐면 전 인류의 시선을 엉뚱한 대로 오도했다는 거예요. 어떻게 오도했느냐? 간단해요. 꿈을 해몽의 대상으로 삼았고 꿈의 형식을 보지 않고 꿈의 내용만 봤다는 거예요. 그리고 그 꿈의 분석 알잖아. 프로이드의 그 유명한 꿈에 대한 이야기가 이 사람들 논박하는 게 뭐냐 하면 실제로 그 가담한 그 피실험자가 몇 명이냐 하면 프로이드가 평생 연구했던 꿈 사례를 제공했던 그 대상자가 몇 명이냐면 40명이 안 된대요. 그리고 그 사람들은 특히 실험 모집단으로서 편향이 돼 있다는 거예요. 히스테릭 증상을 갖고 있는 우울증, 히스테릭 증상을 갖고 있는 편향된 모집단을 중심으로 해갖고 꿈의 해석이라는 인류 사회에 지난 100년 동안 영향을 미쳤던 이론 체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. 근데 그 이론 체계는 일부 내용은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본적인 방향이 틀렸다는 거예요. 그 근본적인 방향이 틀렸다는 한 가지를 이 사람 많은 지적을 합니다.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꿈이 뭔가 숨겨진 성욕이나 욕구가 드라이빙한다. 숨겨졌다는 거예요. 본질적인 꿈의 욕구가. 이 알렌 홉슨은 뭐라 하냐면 꿈이야말로 하나도 숨긴 게 없다는 거예요. 꿈만큼 드러내는 게 없다는 거예요. 꿈이 뭘 숨겼냐 이야기하는 거예요. 두 번째, 간단히 이야기 드릴게요. 프로이드가 악영향을 끼친 가장 큰 악영향은 뭐냐면 꿈을 다른 사람이 해석을 하게끔 했다는 거예요. 지금도 서점에 가보세요. 저도 왜 이쪽에 좀 이렇게 약간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브레인을 과학으로 접근하는 저로서는 브레인의 꿈에 관한 전문적인 책을 학수고대했어요. 지난 30년 동안 대한민국의 꿈에 대한 과학적 책은 알렌 홉슨의 책 2권. 그 다음에 오늘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. 이건 몇 번 소개했던 책입니다. 이거는 지금 아주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책입니다. 왜 잠을 자야 하는가? 대단한 책이에요. 네. 요 세 권의 책 내놓고는 손이 가는 책이 없어요. 그러면 그 대부분 90분의 책은 뭐냐 하면 요즘은 좀 경향이 바뀌긴 하는데 아직도 90분의 책은 뭐냐면 이 30년 전에는 거의 대부분 책이 꿈 해몽에 관한 책입니다. 꿈 해몽? 타인한테 물을 수 없다는 거예요. 알렌 홉슨 이유는. 하고 싶으면 유일하게 본인이 자기 꿈에 대한 몇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다. 그걸로 끝나요. 그리고 얼마나 오도를 했는가요? 우리는 꿈꾸면 누구한테 물어보잖아요. 묻기는 누구한테 물어?
이 알렌 홉슨이 이 책 읽고 제가 그 흥분했던 한 달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. 흥분했어요. 통째로. 네. 그래서 그때부터 좀 저도 프로이드가 진짜 아직도 우리 사회를 인문학이나 이쪽에 장악하고 있구나, 상당한 부분을. 뭐 지금 많이 탈피하고 있죠. 이어서 또 한 가지 더 확실한 썰 겁니다, 이 사람은. 특히 이 책을 보면, 이제 오늘 다시 보면서 내가 다시 섬뜩했는데, 융은, 여러분들 잘 아죠? 칼 융이야말로 뭐 대단한 사람이죠. 이 메인 지금 브레인 사이언스는 융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면요,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고 평가해요. 그대로 이야기할게요. 저 이야기 아닙니다. 왜냐하면 그나마 프로이드는 한 가지는 인정해요. 프로이드는 어쨌든 프로이드는 대단한 게 뭐냐면, 그때 당시에 자기가 히스테리가 있고 우울증이 있는 편향된 모집단 대략 40명의 꿈의 이야기를 갖고 전 인류한테 영향을 끼치는, 예, 꿈의 욕망 이론을 만들었는데, 프로이드가 최악을 끼친 건 뭐냐면 꿈을 끊임없이 해몽하게끔 했다는 거. 두 번째는 뭐냐면 그걸로 인해 갖고 1960년대부터 서서히 밝히기 시작한 제대로 된 꿈에 대한 브레인 과학 이론이 프로이드의 이론에 묻혀갖고 거의 50년 동안 빛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. 그게 인류한테 얼마나 큰 악영향을 끼쳤는가를, 그래서 이 사람이 이를 악물고 프로이드를 공격하는 거예요. 그 악영향 때문에. 사이언스는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,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든 100년 전에 일어나든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과학이 관여합니다. 과학은 개별적인 현상에 관심 없어요. 그럼 그 사람은 특별한 현상이지. 공통적으로 일어날 때 과학이 관여합니다. 어떤 거? 꿈에서 공통적인 게 뭐예요? 바로 지금 같은 거. 여러분들 꿈에서 통증을 느껴본 적 있나요? 더 나아갔고, 꿈에서 여러분들 냄새를 맡아본 적 있나요? 오마이 사이언스. 꿈에 냄새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. 촉각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. 그럼 이렇게 질문할 거 아니에요? 그래, 꿈에 냄새 뭐 촉각 등장 안 해. 그런 같은데 그게 뭐가 희한해? 꿈이라는 상태가 조용한 방에서 문 닫고 자는데 냄새가 들어올 이유 없고 밤늦은 시간에 무슨 요리하는 것도 아니고 냄새 안 나타나지. 그럼 그 논리가 맞다면 이 논리는 어떻게 돼요? 꿈에서 주로 걸어가는 꿈이 많은데 내가 누워있는데 왜 그러면 걸어가는 꿈이 나타나느냐고. 됐나요? 한번 사고 싫으면 해도 걔만 깨져요. 그런 논리들은. 네. 이 알렌 홉슨이 대단한 게 인류한테 꿈에 대해서 새로운 질문을 던질 수 있게끔 해준 겁니다. 프로이드가 안 좋았던 거는 질문의 방향을 고정시켜버린 거예요. 그게 아무리 위대한 사고라도 질문의 방향을 고정시키면 그거는 아니에요. 그래서 내가 이 책을 10년 전에 보면서 그 한 달 동안 놀랍다. 통쾌하다. 왜 이런 식으로 접근을 안 했지 사람들이? 조금만 각도를 돌려보면 공통점이 쏟아져 나오는데 아무도 그렇게 안 봤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책에서 거의 막 몇 페이지마다 이런 말을 해요. 프로이드가 시선의 방향을 고정시켰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인류가 이쪽을 규명할 수 있는 그 소중한 50년을 낭비하겠다는 거예요. 그거를 자기는 그 재가를 묻겠다는 거예요. 네, 다른 거 아닙니다. 또 들어가면 프로이드가 이야기했는 게 다 틀린 건 아니에요. 50% 맞는 게 있어요. 그 50%는 많아요. 엄밀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. 지상하부, 하이포살라무스 들어가고 욕망의 일부가 들어가긴 해요. 메인으로. 그거는 이 알렌 홉슨도 그런데 타협을 해갖고 맥시멈 프로이드 생각이 지금 살아남은 걸 맥시멈으로 따져도 20% 안 넘어간다는 거야. 설령 그게 50%라고 인정해줘도 근본적인 방향이 틀렸다는 거예요. 그래서 50% 맞고 100% 틀렸다는 거예요. 이 말이 얼마나, 자, 이렇게. 이 알렌 홉슨이 던진 이 언질이 얼마나 쇼킹했으면 이 책에서도, 이 사람은 알렌 홉슨하고 관계없는 사람입니다. 이 책에서도 그 문장이 나와요. 프로이드는 50% 맞고 100% 틀렸다는 문장을 이 저자도 다시 써요. 다른 분야 사람입니다.